네, FOMC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좀 긍정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앞으로 이런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재선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파월 연준 의장발 산타 랠리가 이어질 것인가가 어제 오늘 시장의 최대 화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그 연준의 Q사인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연말까지 2,600선 돌파 시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FOMC 회의에서 연준이 보다 조금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확신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전망을 해주고 있고요. 기준금리 중앙값 같은 경우를 보자면 기존 5.1%에서 내년에 이제 4.6%로 50bp 가까이 하향 조정이 됐고, 연준 위원들 19명 중에서 17명이 내년 말까지 금리가 내려갈 거다, 그 수준까지 전망을 했었습니다. 연준은 또 이제 물가를 잡으면서 경기 연착륙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저희가 PCE 전망치도 보자면은 기존 2.6%에서 2.4%로 하향 조정됐고, GDP는 이제 소폭 하향 조정은 됐지만 침체 수준을 가리킬 정도로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월 인터뷰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예상보다도 또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였고요. 언제부터 금리를 되돌리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줬기 때문에 금리는 뭐 중간중간 울퉁불퉁 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우하향할 가능성이 내년에 보다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내년에 상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선물 시장에서 반영하는 금리 인하 시점은 3월 달이 70%, 5월 달이 한 90%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조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1분기 중에 달러 약세와 장단기 스프레드 정상화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이머징 환경에 있어서 1차적으로 긍정적인 수급 환경을 마련을 해주는 네. 요건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이머징 쪽에서도 이제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에너지 가격이 사실 밋밋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향후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WTI가 지금 배럴당 60에서 70달러 선에 이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 낮아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라서 유가도 내년 수요가 그리 녹록치 않은 점을 조금 반영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경기가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반등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지는 네. 않기 때문에 이게 맞물려서 이제 원유 생산량 증가가 미국 쪽에서 증가가 하게 된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는 유가의 상단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인플레이션의 기조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연말까지는 증시가 좀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분기까지 또 달러 약세도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워낙 강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이라든지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대상으로 한 등록제가 폐지가 됐잖아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나 훈풍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보다 이제 규제 여건이 완화된다는 점은 외국인 센티먼트 개선에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와 더불어서 매크로 환경이 지금 위험자산 가격이 점차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원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원화가 점진적으로 지금 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 달러가요. 지금 금리 인상 마무리 국면 내에서 제한적인 달러 강세 가능성이 연출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이머징 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국면이고요. 또 반대편에 있는 그 엔화 추이를 보시면요. 네. 지금 일본의 장기물 국채가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고 엔저 현상도 사실 이제 크게 지속될 가능성이 내년에 낮습니다. 일본의 그 BOJ의 그 정책 정상화가 높은 구간이 또 내년이라고 감안을 했을 때는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기대감이 조금 옅어지는 구간이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엔화가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국면이라면은 달러 강세도 그렇게 심화될 가능성 내년에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자면 환율의 절대적인 레벨이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그 절상폭과 레벨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40원대에서 1300원대 외국인 일평균 순매수 대금이 저희가 2000년도 이후에 가장 높았던 경험이 있었고, 원화가 약 50원 정도 절상이 됐거든요. 11월 네. 이후에. 이때 보자면은 이제 3조 원 가량 순매수 우위를 시현을 했는데, 이 수준 자체도 이제 원화의 그 절상폭이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제 유입이 이제 여건에 있어서 가장 이제 두드러지는 그
그 레벨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 200 정기 변경과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또 어떨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오늘 15일에 코스피 200 그 지수 정기 변경을 앞두고 신규 편입과 비중 변화에 지금 시장이 관심이 또 쏠리고 있는데 네. 특히 이번 정기 변경에서는 에코프로 머티와 셀트리온이 조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 머터리얼즈의 그 시가총액이 9조 원을 찍어서 45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가총액에 일단 그 요건에 부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셀트리온과 합병하고 난 뒤에 합병 신주가 이제 상장, 셀트리온 상장 주식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코스피 200 내에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코스피 200에 포함되거나 지수 내 비중이 증가를 하게 된다면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 자금 유입도 좀 추가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서 시장이 호재로 인식을 할 텐데요. 최근에도 약간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주가 보자면 지난 8일부터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 상승을 했고요. 12월 한 달간 기관과 외국인도 각각 이제 800억 원대 순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정기 변경을 앞두고 미리 담자라는 조금 수요가 유입된 것으로 네.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기대와 우려가 약간 반반으로 공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기 변경 직전 신규 상장 또는 합병 이벤트로 이제 주가가 급등해서 편입이 됐긴 했지만 이후 다시 급락했던 전례가 또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금 되풀이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주가가 이제 편입이 된 이후에 펀디멘탈엔 중장기적으로 의심은 없지만요. 네. 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유의를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남은 올해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막연한 중국의 부양 정책을 기다리기보다는요, 글로벌 이제 공급망 재편 업종이라든지 최근에 디스인플레이션 기조에 편승하는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GVC 재편 업종 같은 경우를 보자면 반도체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미국과 아세안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을 대체할 국가 중 하나인 베트남도 반도체 수요가 꾸준히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보자면 수출 쪽에서 반도체가 사실 다른 업종들 대비해서 굉장히 이제 상승 탄력도가 좀 높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10년물과 2년물 금리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네. 단기물 금리의 민감도가 높은 스타일과 업종의 순환매가 연말까지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헬스케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지금 이제 EPS 추정식 반등 대비해서도 아직까지 주가 수준이 저렴하기 때문에 여타 이제 낙폭과대 업종 대비해서 추가적인 상승 부담이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재선 연구위원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